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유소영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서재 로그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 주 내내 2023년을 정리하는 주간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리아트 그라운드에서 초보 컬렉터 대상, 물론 오래된 컬렉터들도 많지만 컬렉터 대상 하는 강의 중에 컬렉터를 위한 나에게 필요한 미술사, 이 강의에서도 어제 강의 주제를 18개의 키워드로 보는 2023년 아트씬 정리, 이렇게 잡았고요. 또 제가 미술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 대상 뮤지엄 교육도 선생님들에게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많은 미술관에서 어린이 교육을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 교육이 뭔지 뽑아보자, 이런 질문을 또 남겼고, 또 빅피시에서 했던 수업 중에 올 한 해 가장 선생님들이 만족했고 아이들도 좋아했던 수업이 뭔지, 그런 것들도 지금 선생님들끼리 투표를 해볼까 하고요. 또 제 스스로도 어떤 정리를 하고 있냐면 2023년 나의 식당, 내가 찾은 맛집, 또 나만의 책, 여러 권의 책을 읽었지만 그래도 최고는 뭐였나, 또 음악, 내가 찾은 2023년의 음악, 또 내가 컬렉팅한 작품 중에 가장 그래도 꼭 소개하고 싶은 작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장소, 이런 식으로 좀 올 한 해 나에게 인상 깊었던 것들을 정리하는 기간을 갖다가 아무래도 서재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말 인사를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것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 유튜브는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저도 제 수업을 듣는 함께하는 동료 컬렉터들에게 올 한 해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아티스트는 누구였나요? 누구 작품을 보고 올 한 해 가장 인사이트를 얻었나요? 혹은 반했나요?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제가 올 한 해 유튜브를 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데이터들을 보면서 과연 몇 개의 영상을 올렸고 어떤 영상들이 좀 인기가 많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올 한 해 제 유튜브를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올 한 해 올린 동영상 개수를 세어봤더니 총 85개를 올렸어요. 365일을 나누기 85 하니까 4일에 하나씩 정도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꽤 부지런히 올렸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고 편집도 보통 제가 다 하거든요. 90%는 제가 하고, 이제 조금 어떠한 섹션, 하루 한 장 인생 그림, 이런 것들은 전문 동영상 편집해주는 친구가 도와주고 있어요. 어쨌든 평상시에 제가 찍는 영상들의 90%를 다 스스로 찍고 스스로 편집하기 때문에 4일에 하나씩 올린 거는 제 스스로는 꽤 괜찮은 성실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의 개수가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극적인 이슈를 가지고 구독자를 끌거나 혹은 좀 예민한 이슈를 제목에 담지 않고 좀 건강한 미술 뉴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4일에 하나 정도, 85개 정도 올렸다, 요거는 스스로는 매우 만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올해부터 쇼츠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쇼츠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저 스스로도 이제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디어에 엄청 강한 편은 아니지만 쇼츠는 연습해 보려고 좀 몇 개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열심히는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2024년에 지금의 유튜브처럼도 운영을 하지만 1분 쇼츠 이런 식으로도 좀 짧게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2023년에 제가 새롭게 시작한 시리즈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쓴 책들을 영상으로 컨텐츠 하자. 이거는 사실 저 스스로 좀 2023년에 마음을 다잡고 외부 편집자에게 딱 요 시리즈만 부탁해서 하고 있는 건데, 하루 한 장 인생 그림이라는 책이 2023년 2월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새 책을 출간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 10년간 썼던 여러 권의 책들이 한 권에 이제 모여서 복간이 된 거죠.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지난 10년간 미술 에세이를 쓰는 사람으로서, 미술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이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역사이기도 하고, 또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미술을 전달하는 그런 삶들이 이 책에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현재 하루 한 장 인생 그림은 2023년 기준 6편 정도 올렸습니다. 이 시리즈는 내년에도 조금 더 추가를 할 거고, 사실은 제가 쓴 책들이 정말 많아요. 미술에게 말을 걸다,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 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 칼라르손이나 모지스 할머니를 소개하는 책,
초등학생을 위한 서양미술사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이제 매번 지금 진행하는 전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제 책에 나와 있는 컨텐츠들을 영상화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하루 한 장 인생 그림이 아닌 그 외의 책들도 좀 꾸준히 제 유튜브에 소개를 해서 꼭 책을 읽지 않아도 제가 쓴 책들을 영상으로 좀 만나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림이가 자꾸 낑낑대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림이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날 때 얘가 2~3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얘가 2018년생이거든요. 근데 2024년이 되면 태어나자마자 이 친구가 2살이 돼버린 바람에 새로운 나이를 적용해야 되나? 어쨌든 그림이는 2018년생인데 벌써 6, 7세가 되어갑니다. 애기같이 생겼지만 저희 유튜브의 마스코트. 그림이도 인사드릴게요, 잠시. 세 번째 제 유튜브의 변화는 제가 사실 이소영의 미술책방이라는 코너에 상당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바빠도 하루에 30분씩 독서를 안 하면 약간 좋지 않은 습관인데 스스로 되게 하루를 제대로 못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일단 책상에 앉아서 책을 20~30분이라도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필사를 한다거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소영의 미술책방이라는 코너는 처음 만들 때부터 제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전시 소개는 좀 이렇게 쿨하게 러프하게 찍어서 올린 적이 많은데 이상하게 미술책방은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리다 보니 제가 사실 이 미술책방을 하는 이유는 제 유튜브는 수익을 만드는 유튜브가 아니에요. 구독자가 거의 3만 명에 가깝지만 사실은 뭐 이렇다 할 광고를 크게 받고 있지 않은데 미술책방 코너 안에서는 출판사들 또는 미술 관련 프로젝트나 행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제가 영상 제작비를 지원받아서 소개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림 읽는 법, 조선미술관, 그다음에 줄리안 반스의 책, 이 에세이까지 출판사와 협업해서 제 유튜브에 소개를 했고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책을 또 구매해서 읽어보시고 아 소영쌤이 추천해준 책이니까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4년에도 미술 관련 책이라던가 미술 관련 프로젝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제안을 받아서 충분히 이거는 저도 읽어봤고 제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도 되겠다 싶은 것은 영상 제작비를 지원받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는 출판사 분들 중 미술책을 출간하거나 혹은 미술 관련 책을 출간한 출판사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그냥 이번 주 제가 읽었던 책 간단히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자꾸 각 잡고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권태기가 좀 왔는데 저희 남편이 좀 유튜브를 제대로 찍으라고 프롬프터도 사줬고 카메라도 원래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비싼 거, 성능이 좋은 거.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런 게 옆에 있으면 막 대본을 쓰고 각 잡고 하다 보니까 오늘 할 것도 내일로 미루고 모레 할까? 그 다음날 할까 하면서 안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아무렇지 않게 딱 켜고 찍어서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박은영 아나운서 유튜브에 나왔는데 그때 좀 배운 게 이 박은영 아나운서의 유튜브가 어떠한 컨텐츠가 어떤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직업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 띄워드릴 텐데 그 유튜브를 찍는 그 PD님이 그냥 핸드폰 하나로 찍으시더라고요. 마이크도 없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마이크 없이 하시냐 이랬더니 요즘에는 아이폰이나 핸드폰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고 또 재밌는 건 마이크를 딱 꽂는 순간 그 사람이 솔직하게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전시장 가서 진짜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전시장에 가서 갤러리스트들이 작품 설명을 해주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정말 재밌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마이크를 딱 착용하자마자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고 긴장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당연히 영상에서는 스피커의 성질, 스피커의 성능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2024년에는 좀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유튜브의 매력은 방송사랑 다른 게 더 날것의 민낯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침에 제가 막 부시시한 채로 책을 읽다가도 이거 구절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러면 좀 소개를 해볼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 유튜브도 그대로 가져가면서 좀 더 편하게 자주자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소영의 미술책방 코너는 이왕이면 제가 읽었던 과거의 미술책들, 미술이나 예술 관련 책들을 좀 집약해서 소개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서재에 민음사 문학전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3년 전부터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민음사 문학전집은 이렇게 표지가 명화예요. 그죠? 여기 보면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바넨 뉴먼, 여기 페르낭 레제. 제 개인적으로는 민음사 문학 전집의 표지에 있는 명화들을 소개하고 싶은 코너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 중에 민음사 유튜브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민음사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동이 어렵잖아요.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하나의 저의 미션입니다. 자, 올해 인기 있던 컨텐츠는 뭐였을까?
아무래도 제 유튜브가 이제 저는 미술 교육인이자 미술 책을 쓰는 작가이자 미술 강의를 하는 강사지만 컬렉터의 집이 인기가 정말 많아요, 항상. 그래서 제 유튜브의 상위 조회수는 다 컬렉터의 집인데 올해 제가 이제 친한 친구인 소유진 쌤, 배우 소유진 쌤네 집에 놀러 가서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은 영상이 있어요. 사실 공인이 배우가 집을 오픈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아무래도 사람들은 미술품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오해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늘 믿는 게 미술을 좋아하고 믿지 않으면 미술 작품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부분의 아트 컬렉터들은 다른 소비를 아껴서 미술 작품을 많이 사거든요. 예를 들어 미술 작품이 500만 원이면 그거는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떠한 물론 다 모든 게 가치 있지만 옷이라던가 화장품이 너무 비싸면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사는 경우가 생길 때 보통은 미술 작품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컬렉터의 집을 하는 이유가 아트 컬렉터들이 무조건 뭐 기업인들 소위 말하는 재벌가의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삶을 사는 누군가도 아트 컬렉팅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보여주려고 이 컨텐츠를 만든 건데 올해 컬렉터에 집중해서는 소유진 배우의 아트 컬렉팅에 대한 이야기 또 소유진 쌤이 젊은 작가 컬렉팅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물어봐요. 영상에서 왜 이러냐 이랬더니 본인이 신인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그런 좀 솔직한 얘기를 올려서 반응이 정말 좋았고 그 외에도 뭐 이제 90년대생 컬렉터라던가 또 그 밖에 컬렉터의 집들이 찍은 게 역시나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컬렉터 중에서도 갤러리스트인데 컬렉터인 분도 있고 또 큐레이터인데 컬렉터인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인터뷰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편집을 하고 싶고 사실은 아트 핸들러 선생님들도 편집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제 핸드폰에 있을 경우에는 제가 빠르게 편집해서 올리는데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찍었을 때는 또 협업을 해야 돼가지고 그런 게 조금 편집이 느려서 2024년에 꼭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85개의 영상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20여 개가 전시 소개, 또 20여 개는 아트페어였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컨텐츠 중에 50%는 현대미술 전시, 현대미술 아트페어를 소개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외에 뭐 컬렉터의 집이라던가 제가 컬렉팅한 작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저희 집에 있는 작품을 하나하나 찍는 거예요. 저희 집에 70점 정도가 지금 걸려있고 회사에 3, 40점 걸려있고 회사가 세 군데여서 3, 40점, 20점, 뭐 10점 이렇게 나눠서 걸려져 있고 수장고에 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현관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체크하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이라는 제 제목, 책 제목에 맞게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원래 연말이 되면 이런 걸 많이 포부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컨텐츠들의 반응이 많았나 하고 보니까 의외로 제가 뿔테를 끼고 서재에서 막 일하면서 오늘은 이런 일을 했고요. 이번 달에는 무슨 일을 할 거고요. 이런 그냥 서재 로그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술 교육인의 일상 아니면 미술 교육인의 고민 이런 것들도 의외로 정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 서재에서 일을 진짜 많이 하는데 내년에는 이 서재 로그를 좀 더 편하게 많이 찍어볼까 해요. 왜냐면 보통 서재에서 일을 할 때는 제가 어린이 현대미술교육연구소 BPC 아트의 대표이기도 하고 BPC는 서울 경기 지역에 6군데 있습니다. 아직 모르신다면 제가 띠디디디딕 지점을 찍어줄 테니 찾아가시면 돼요. 가까운 곳에 BPC가 있으면 매주 어린이들이 현대미술 교육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뮤지엄이라는 기관의 대표이기도 한데 조이뮤지엄은 서울 경기에서 진행하는 미술관에서 공식 어린이 뮤지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정말 열심히 어린이 뮤지엄 교육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할 때 항상 이 서재에서 한단 말이죠. 뭐 교재를 컨펌하거나 기획회의를 한다거나 줌으로 에듀케이터들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이 미술 전시를 보여줄지를 연구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2023년에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 자녀가 있다면 가족이 함께 가면 좋을 뮤지엄 교육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건 잘라서 제가 쇼츠로도 꼭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대전의 헤레디움이 2023년에 오픈을 했어요. 헤레디움, 대전인데 저희가 멀지만 대전 근처에 사는 조이뮤지엄 에듀케이터들이 주말마다
헤레디움에서 안젤름 키퍼 뮤지엄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헤레디움 프로그램이 스스로도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영상에 올렸지만 헤레디움은 역사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는 건물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 건물이 어떠한 슬픔이 있었고 그 슬픔을 어떻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안젤름 키퍼 전시를 처음으로 선택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건물에 숨겨진 비밀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안젤름 키퍼의 작품도 실제로 보고, 그리고 낙엽들을 가지고 안젤름 키퍼처럼 회화도 합니다. 그래서 대전 근처 사시거나 대전에 갈 일 있으면 서울과 가깝잖아요. 가실 때 어른들은 그냥 전시 보시고 어린이들은 조이 뮤지엄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고 있는 전시는 지난주에 오픈을 했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이 전시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바트의 거장 빅토르 바자렐리입니다. 바자렐리는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 항상 등장해요. 작가 이름은 몰라도 작품 보면 모두가 나 어렸을 때 이 작품 봤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빅토르 바자렐리가 90년대에 국립과천 현대미술관에 전시를 한 적이 있었고, 정말 오랜만에 한국의 서울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큰 회고전을 합니다. 150여 점의 작품이 왔고요. 이 전시만 딱 보면 바자렐리의 초기작부터 말년작품까지 쭉 볼 수 있어요. 요때 또 조이 뮤지엄이 전시장 안에 키즈 워크숍 공간이 있어서 오바트 만들기를 직접 진행을 해봅니다. 선생님들하고 바자렐리 작품도 보고 실기 워크숍도 하죠. 세 번째는 성수동에 가면 갤러리아 포레가 있어요. 제가 요거는 영상 이미 올렸죠. 크리스토프 루크 헤베렐레라는 작가인데요. 독일 신 라이프치 작가의 거장이에요. 근데 이 전시도 정말 재밌는 게 디자인, 회화, 판화, 조각을 모두 아우르면서 전시장 공간 안에 작가의 대규모 개인전이 열리고 있어요. 또 어떤 공간은 매주 주말이 되면 음악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은 현대미술이 얼마나 스펙트럼이 다양한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시 가실 때는 이 건물은 주차도 되고 이 안에 키즈 카페도 좋은 데가 많으니까 꼭 부모님들이 조이 뮤지엄 프로그램 끊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고 있는 전시는 이제 곧 시작이 될 예정인데, 매그넘 인 파리라는 전시예요. 우리 매그넘이라는 사진작가 그룹을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들 있겠지만, 요즘에는 어린이들이 회화보다는 사진을 더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프랑코 폰타나 전시하면서 느낀 게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사진에 대해 훨씬 열려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매그넘 인 파리는 성남에서 진행이 되고 1월 중순부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니까요. 혹시 이 전시 가시는 분들은 부모님과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들은 전시를 보시고 자녀들은 조이 뮤지엄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 삼성동의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일리아 밀스타인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상당히 젊은 일러스트레이터인데 기업들과 어떻게 이렇게 콜라보를 많이 했을까?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실제로 교육 후기를 보면 어린이들이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너무 좋아해요. 이 일리아 밀스타인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시를 보고 실기 워크숍을 한 다음에 후기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전시입니다. 지금 스페이스K에서 유이치 히라코, 일본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조이 뮤지엄이 화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이틀간 겨울방학 특강으로 어린이 뮤지엄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행을 하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이 진행을 해요. 부모님들 중에 내가 마곡의 스페이스K의 방학 때 가서 유이치 히라코의 전시를 어린이들과 함께 보고 싶다. 부모님들은 전시를 보시고 어린이들은 조이 뮤지엄 프로그램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시기에 겨울방학 동안 저희 회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뮤지엄 교육을 하는데요. 자녀나 조카가 있다면 꼭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뮤지엄 교육은 뭐 학습처럼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 선생님들과 또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놀면서 진행을 하는 활동이거든요. 교육이란 단어가 있지만 사실 저는 교육이란 단어 안에 소통과 놀이라는 활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뮤지엄 교육이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낙서하는 워크숍, 그리고 재밌는 실기 활동, 이런 게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해 시작한 코너가 있죠. 월간 현대미술 뉴스인데요. 8월에 한번 찍었고요. 9월, 10월 내내 이제 런던과 파리, 교토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11월에 이걸 다 정리해서 12월 초에 올렸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2개 정도 찍었는데 2024년에도 이 월간 이소영, 월간 현대미술 뉴스 코너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점점 더 제 미술 유튜브를 저만의 미술 방송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오픈한 미술 방송국이지만 2024년에는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함께 초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술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고 미술이 이렇게 다양한 영역과 만날 수 있구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술과 친해지고 싶은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제 유튜브를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평상시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란 말을 안 했는데 그런 말을 안 하면 구독, 좋아요가 안 는대요.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느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금이라도 미술과 친해졌다면 전 너무 감사하고 또 언제든지 댓글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소통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가 댓글을 보면서 또 재미난 미술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도 저는 이 동력을 잃지 않고 아트메신저 이소영 유튜브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 정리는 여기까지.